독도 얘기가 어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많았고 나도 꽤 시간 내서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거 너네는 좀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생각 가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우리 땅인 거다 믿어버리고 그거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반대로 뭐 일본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인 일부 극우 인사들이 뭐 일본 땅이다 이러니까 또 그걸 무식하죠 믿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각자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떠도 글만 몇 개 읽지 말고 시간을 내서 알아보면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 히스토리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일이 내가 최근에 무슨 일이냐면은 지금 그거 아마 본 직원도 있을 텐데 인터넷에 그 청년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회사도 한 5년 전에 지원해본 적이 있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가점 항목이 있다고. 그 가점이 최대 3점이야. 최대 3점. 근데 지금 여성이면은 3점을 그냥 한 방에 준다는 잘못된 정보가 엄청 돌고 있어. 뭐 그걸 당연하게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K-스타터 홈페이지 가면 공고문 바로 있거든. 거기는 링크 찾아가는데 뭐 5초도 안 걸려. 가서 공고문 다운로드 가서 가점을 읽어보니까 0.5점이야. 0.5점. 그러니까 가점 항목이 0.5점짜리 1점짜리 수두룩하게 있고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그거를 3점으로 시간 내서 표까지 그려가지고 그걸 SNS에 올렸는데 또 우매한 대중들이 그걸 진전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또 20대 젊은 어떤 나름 그 SNS 글 많이 쓰는 애가 그걸 올려놓고 와 이렇게 뭐 남성들이 역차별 심하게 나는데 이게 글을 또 장황히 썼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막 또 사람들이 퍼나가길래 내가 댓글을 달아서 그럼 당신이 잘못 알고 계시고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맞다고 썼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답글이 나한테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놀라운 건데 자기가 여러 군데 크로스 체킹을 했는데 3점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크로스 체킹을 하길래 그래서 내가 사이트 링크를 알려주니까 지금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는 크로스 체킹을 SNS에서 하고 페북에서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이런 데서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를 갖고 잘못 만든 도표를 수많은 군데서 막 복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본을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긴 귀찮으니까 남이 퍼뜨린 거를 한 3-4개 봤겠지. 근데 똑같은 거야. 이런 일들이 지금 되게 많아.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주장이든 뭐든 간에 원본을 찾아가서 그걸 읽고 판단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실수를 했든 오해를 했든 의도를 갖고 왜곡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 그럼 그게 막 퍼져? 그런 거 한 3개 읽고 스스로 크로스 체킹했다는 헛소리라는 거야. 그 크로스 체킹 아니라고. 지금 이 독도 문제 핵심은 뭐냐면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합병 때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뺏어간 거라면 자기들이 패망했으니까 독도를 돌려줘야 되잖아. 논리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 이상도 이해한다 아니야. 그래서 일본 애들 어떻게 주장하냐면 한일 합병하기 이전에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을 미리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패망과 무관하게 한일 합병하기 이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역사서를 막 꺼내가지고 뭐 20세기 초니 19세기 말이니 뭐 이럴 때 우리가 저 독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한 기록들을 막 열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걔들이 말한 그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일본 애들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 아니라고 인지한 그 글들이 먼저 있는 거야. 저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라든지 저거는 조선 땅이랍니다 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순에 좀 빠져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독도 문제의 원흉은 사실 그게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죠.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이상해가지고 무슨 암기 까먹고 뭐 이모블란 몇 년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 그런 거 네이버에서 치면 다 나오는 거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게 얼마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별로 안 가르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고두고 고생하는 건 이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제 패망을 했잖아. 어쨌든 연합군이 이겼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그럼 일본은 패전국이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승전국이지. 근데 이 승전국에 원래는 조선도 포함됐어. 왜냐면 우리는 독립군이 있었잖아. 그리고 만주에서 싸우고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3.1운동도 했고, 전 세계 식민지들 중에서 스스로
우리 좀 독립하고 싶다라고 운동한 최초의 나라야 우리가. 3.1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1운동 전에는 그 많은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이거 괜찮네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아 진짜로 식민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한 나라가 없는 거야. 3.1운동이 최초로 이게 식민지니까 잘못된 거다. 우리 식민지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간디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도 비폭력 운동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3.1운동이 아니었으면 인도도 독립 안 했어.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1운동도 했고 우리가 독립군들이 오랜 기간 만주에서 희생도 하고 분명히 우리도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도 승전국이야.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우리가 원래는 승전국으로 가기로 했었다고. 어? 그러면 우리가 승전국으로서 얻을 것도 있지. 뭐 전쟁 보상금도 받아내고 패전국이니까 일본은 이제 독일도 세계 1차 대전 패전할 때마다 엄청난 전쟁 보상금 내고 그치? 자기들이 패전국이니까 막 아우슈비츠 막 이런 문제도 아직까지도 진정성 어린 뭐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그 당시 막 나치 부역자들이 지금까지 차단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본이 똑똑한 데서 머리에 비싸 미국을 설득한 거야. 야 우리가 패전한 건 맞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우리를 완전 패전국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 매입해서 우리나라 아주 거덜내면은 우리나라 완전 망한다.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니네 러시아하고 중국 상대로 어떻게 할래? 들어보니까 미국 애들이 그런 애들이 준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를 박살내지 말고 좀 살려줘. 그래서 우리가 니들의 충실한 개가 될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만 잘 들어줄게. 푸들처럼.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좀 발휘되도록 우리가 복종할 테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게 힘 있는 세력한테 지면 바짝 엎드리는 이런 성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틀려. 우리는 막 동학 농민운동하고 있으면 얘들은 그냥 저쪽이 세게 바짝 엎드린다고. 이게 좀 이게 우리 상식이 이해 안 되잖아. 핵폭탄을 2방에 맞았으면 미국 사람들 싫어야 되잖아. 근데 민간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근데 일본식 사고방식은 미국이 센 거야. 일진인 거야, 일진. 그리고 탁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괜찮거든. 여기 일본 애들 말 잘 듣게 생겼거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을 오지 말라고. 진짜 못 갔어. 이런 거 역수책에서 얘기 안 해. 그리고 어이없게도 이거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에서 준비한 초안에는 일본은 니네 땅은 여기까지 하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 분명히 독도 빠져 있었구나. 근데 이제 일본이 미국의 비율을 그렇게 맞춰주니까 이게 없어진 거야. 이 라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독도만 지금 영토 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랑 미리 삿포로에 쿠릴 열도도 엄청 열도분쟁하고 여기 오키나와 밑에 남중국해에서도 중국하고 엄청 열도분쟁을 해.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준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차하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살린 거야 지금. 독도라는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사람 살기 힘들어. 근데 이제 독도가 여지가 생겨버리면 울릉도가 여지가 생기면 제주도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을 하나 담그기 시작하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쿠릴열도에서 지금 푸틴하고 엄청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상대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푸틴은 그때 일본 수상 이름 뭐야? 좀 얼마 전에 뭐 하여튼 표정 안 좋은 애 있잖아. 그 푸틴 만나러 갈 때 푸틴이 이 문제 때 열받아가지고 3시간 기다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약속 시간 3시간 때 개 끌고 나타나가지고 뭐 굿모닝하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힘이 있으니까 미국 애들 무시하는 거고 이 남중국해에서도 중국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이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이 무려 20번이나 봤어요. 20번. 최초 초안에는 독도가 적혀 있었어. 이 독도 문제 때문에 그때도 이미 말이 많았구나. 그래서 한국의 요구로 독도를 딱 찍어서 적었다고. 근데 일본이 미국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뺀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논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 없잖냐. 그리고 독도는 한일합동 때 우리가 먹은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우리가 편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자꾸 막 거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자. 최근에 그 일본이 여기 후쿠시마에서 원전 터졌죠. 그래서 원전을 시키려고 바닷물을 퍼다가 이제 원전을 계속 냉각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원전 발전소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방사능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처리수하고 그게 섞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에 매립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는 마치 이제 삼중수소만 방류하는 것처럼 본질을 오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버리면서 매우 위험한 고준위 방사능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뿌리면은 이제 해를 타서 샌프란시스코를 돌아서 10년 뒤에는 우리한테도 오는데, 예? 무조건 해를 따라서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인근에 도는 물도 있어서 이거 방류하면 이제 앞으로 생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해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미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국제 질서상 우리가 미국 필요해. 미국한테 도움받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건 인정한다고. 근데 일본이 저렇게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뒷대에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도 뒤에도 미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이 왜 지금 가거사 문제가 정리가 안 되냐면, 자기들은 패전국이 아니라고 생각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패전국으로서의 계약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독일은 2차 대전 패망하고 반성 엄청 하잖아. 근데 일본은 아니잖아.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줄을 쓰는 순간 패전국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줄을 잘 탄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뭐 과거나 반성이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또 일본이 극적으로 회생한 거지. 독일처럼 만약에 강화조약을 했으면 전쟁 배상도 엄청나게 들고,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다 사가고 막 엄청난 규모 배상도 하고 지금까지 그 빚을 갖고 있던 일 텐데, 한국이 빠져버리고 뭐 이러니까 뭐 우리 사과 받은 것도 없고 뭐 배상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또 마침 또 여기서 6.25가 터지네. 일본이 돈 엄청 벌었어 그때. 여기 군수기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연합군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물건 뭐 전쟁물자 여기서 사서 이렇게 하고, 그때 일본이 그때 엄청 좋아지고,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되게 밀어줬어. 특히 한율 쪽에서. 그러니까 한율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일본이 실제로 제품 경쟁력도 있었지만 이제 되게 저렴하게 수출이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이 경제력이 막 올라가다가 얘네가 이제 미국 경제력이 40% 수준까지 도달해갖고, 막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부동산도 엄청 사고, 막 소니 같은 영화사도 인수하고 너무 기고만장하니까 미국이 눈밖에 나가지고 일본 한 방에 날리는 사건이 뭐죠? 원전? 아니 그거 2차 대전 때 맞은 거. 무슨 합의인데?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환율을 확 떨어뜨려버렸어. 그때부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이제 틀어지고, 그때 부동산 거품이 터진 거야. 그리고 일본이 그때부터 정신이 지금 30년 대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 잘 나간 거 뒤에도 미국이 있는 거고, 그 플라자 합의를 인터넷 찾아봐. 그게 또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플라자 합의 얻어먹고 잃어버린 30년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젊은 층들이 시리에 빠지고 다 멘붕 와서, 그때 뭐 에반게리온 같은 막 영화들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 답이 없으니까 오타쿠 문화에 빠지고 막 이렇게. 일본 만화가 발전한 이유가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미래가 답 없으면 이제 막 그렇죠. 자,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본과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미국이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이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한테 도움 많이 줬잖아. 그 인정하자고. 근데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국력이 있어. 우리가 국력이 있으면
요 대마도도 우리 땅을 만들 수가 있어. 사실 조선시대 이 대마도를 우리가 시료지리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푸틴처럼 힘 있으면 뭐 일본 수상 아베 왔을 때 막 4시간 기다리고 하고 개 끌고 가서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 힘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대마도도 이제 슬슬 걸 수도 있고, 야 옛날에 대마도 우리 산 적 있으니까 빠져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리고 이번에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한다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되게 강하게 발언했잖아.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발언한 게 처음이거든. 언론에서 제대로 안 다루는데 국력이 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반대로 우리가 국력이 없으면 팔레스타인처럼 명백히 우리 땅인데 뺏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근거도 없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야 우리 4,000년 우리 살았어 이러고 그냥 뺏어갔다니까. 벙치잖아 그거는. 뭐 일본 독도처럼 무슨 논리도 없어. 뭐 서류도 없다니까. 서류도 없다. 이게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력이 있으면 이런 헛소리를 좀 막을 수 있고 대마도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국력이 없으면 그래서 내 말만 믿지 말고 독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시고 누가 독도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알아보니 이렇다. 좀 이렇게 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